글로벌 투자를 잇는 눈 글로벌 ETF 트렌드입니다. 미국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죠. 이에 따라 국제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는데요. 이렇게 금 가격이 오르자 자연스럽게 금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 ETF는 금 현물 가격을 그대로 따라가는 방식부터 금 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까지 다양한데요. 오늘 글로벌 ETF 트렌드에서는 최근 금값 상승 배경은 물론 수익률 높은 ETF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우 NH아문디 자산운용 ETF 전략팀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네네. 최근 시장 분위기 먼저 좀 얘기를 하고 시작을 네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시장 이 고용 악화에 대한 우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함께 나오고 있는 시장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는 최근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9월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고용 증가세가 8월에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미국 중앙은행이 이달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관측이 세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는 신흥국 중심으로 좋은 증시의 흐름이 보이고 있고요. 네. 금 가격도 연이어 오르고 있습니다. 월간 상위 ETF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이 지금 중국 관련 ETF로 채워져 있습니다. 네. 코덱스 차이나 심천 차이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약 20% 정도 1개월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요. 플러스 심천 차이넥스트 같은 경우에도 약 19.7%의 1개월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이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어떤 혁신 기업들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기업들인데요. 미국의 나스닥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타이거 과창판 스타 50이라든지 소울 차이나 육선산업 액티브, 코덱스 차이나 과창판 스타 50이 약 18%대 1개월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6위는 하나로 글로벌 금채굴 기업, 코덱스 차이나 2차전지, 소울 차이나 태양광, 에이스 중국 과창판 50 등이 그다음에 약 17%대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관련 ETF의 경우는 최근에 수익률이 좋은 편이지만 21년 고점을 기록한 뒤로 하락폭이 컸었고요. 네. 최근에 반등이 나왔지만 아직 그 21년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은 중국 시장의 펀더멘털이 회복하지 못했다는 우려 때문에 자금 유입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ETF 수익률 상위 기록 이렇게 쭉 알려주셨는데 상위 기록을 봤을 때도 6위에 하나로 금 채굴 기업 ETF가 또 눈에 띄는데요. 오프닝 때도 살짝 언급을 했지만 이 안전자산인 금값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올해 금 선물 가격은 37% 급등하면서 가파른 상승세 보이고 있고 현물 가격도 역대 최고치를 다시 돌파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금 가격에 대한 이야기, 금 네네. ETF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께서는 이 금 가격 상승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까지 인류가 채굴한 금은 네. 약 한 21만 톤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은 굉장히 화학적으로도 안정적인 원소이고요. 어떤 산화나 부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녹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반대로 말하면 인류가 그만큼 만들기 어렵다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과거에서부터 인류는 연금술 같은 것들을 통해서 금을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거의 실패를 했었죠. 즉 금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굴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WGC에 따르면은 지금까지 인류가 채굴한 금의 양은 약 21만 톤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약 21만 톤이라는 양이 잘 가늠이 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약 한 변의 길이가 22m짜리 정육면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아파트 6층 정도의 높이의 큐브에 인류가 지금까지 모은 금이 모두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이 WGC에서는 앞으로 채굴 가능한 금의 양을 약 5만 톤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인류가 연간 한 3,500톤 정도를 매년 캐내고 있어서 현재 매장량 기준이라면 약 15년 정도면 금을 모두 채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금 가격은 기술과 발전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채굴 가능한 금의 양은 더 상승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은 한정되어 있는 재화이기 때문에 네. 약간의 변동만 있어도 금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게 됩니다. 그 최근에 금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 맞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좀 금 가격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최근에 5월 보시면 3,200달러에서 3,400달러 사이에서 거의 박스권에서 기간 조정을 거쳤던 금이 최근에 역사적 최고가를 상회하고 있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 가격 상승의 배경으로는 일본의 정치적 위기와 어떤 프랑스, 영국의 재정 불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이사 해임에 따른 연준 독립의 훼손 우려에 관해서 안전자산 선호 분위기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세가 불안하면 일반적으로 심리는 안전자산 쪽으로 그렇죠.
많이 쏠리게 돼 있죠. 네. 이런 심리 외에도 9월에 있을 FOMC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은 확률로 일단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금 가격을 설명하는 전통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입니다. 대부분의 금융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주식의 경우 배당을 주고요. 채권의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금은 어떠한 이자나 배당도 없죠. 그래서 금과 비슷하게 안전자산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달러인데요.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달러를 채권을 산 형태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자가 지급되게 되죠. 근데 금리가 높을 때에는 이 달러와 채권의 매력이 높아지지만 높아지게 되고 이는 금의 수요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달러와 금이 대체제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금리가 낮아져서 이자 수익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달러, 채권보다는 금으로 무게중심 이동을 하게 됩니다. 즉 9월에 FOMC에서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 기대를 하면서 금으로 그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불확실성이 큰 시장일수록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질 수 있죠.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달러와 채권 그리고 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거의 100%도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달러나 채권처럼 이자 수익이 줄어드는 자산보다는 금에 대한 관심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금 가격이 이렇게 꾸준히 오른 것도 사실 트럼프 관세, 통화정책 개입처럼 불확실성과 인플레 가능성을 모두 자극했을 때였는데요. 이렇게 불안 심리가 커질 때 금의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금에 대한 선호도가 좋았는데 과거에는 좀 어땠는지 네네. 사례가 있다면 살펴주시죠. 과거의 수익률 10년치를 보시면은 네. 일단 금은 대표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손꼽히는 자산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물론 금액 변동성을 보면은 이걸 과연 좀 안전자산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좀 네. 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통상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대되었을 때는 금 수요의 증가라는 공식은 아직까지 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도별 금 현물의 등락률을 보면은 이런 안전자산의 선호 영상을 뚜렷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6년의 경우 브렉시트라는 이벤트가 있었죠. 네. 이때는 금이 약 8% 정도 상승을 했고요. 2019년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시작된 해입니다. 이때는 금은 약 1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 19와 경제 충격이 있었죠. 이때는 금 가격이 온스당 2,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연간 약 24.6%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2023년, 25년에도 미중 갈등이 좀 더 심화되면서 네. 금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네, 시장의 불확실성이 대두될 때마다 금 가격이 상승했던 과거의 또 흐름을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금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신구용이 있고 뭐 산업용이 있고 중앙은행 매입용 등이 다양한 네네.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데 네. 최근의 상승은 좀 어떤 수요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고 보면 네네. 될까요? 일단은 금의 공급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의 공급 부분을 보시면은 크게 채굴된 금과 재활용된 금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24년 기준으로 채굴된 금은 약 3,500만 톤 정도가 되고요. 재활용된 금은 약 1,300만 톤 정도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1년에 약 4,900만 톤 정도의 금이 공급이 되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수요 측면에서 보자면 이 장신구용 금이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골드바라든지 코인 ETF 등 투자 수요가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도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 각국 중앙은행의 수요가 되겠습니다. 네. 이 중앙은행의 수요가 약 20% 정도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1년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앙은행의 금 수요가 표를 봐도 알다시피 22년부터 크게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네네. 이 증가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네네. 21년에 말씀하신 대로 중앙은행의 금 소요를 보면 약 450톤이지만은 네. 22년부터는 약 1,000톤 이상으로 맞아요. 2배 이상 네, 급증하였습니다. 그러네요. 특히 말씀하신 배경으로는 이머징 국가들이 금을 상당히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2013년 1분기 대비해서 2024년 3분기의 주요 이머징 국가들은 금 보유 현황을 보시면은 러시아와 중국이 금 보유량을 크게 늘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등으로 정세 불안으로 인해서 금 매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국외에 있는 자산들이 동결되면서 이런 금 수요가 크게 커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국채, 보유하고 있던 미국 국채를 팔고 금 보유량을 반대로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머징 국가들의 금 매입 확대의 경우에는 아주 정확한 이유를 설명드리기 힘들겠지만 네.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2008년을 기점으로 과도하게 풀린 달러 유동성에 대한 우려와
미중 갈등 확산으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달러 대신에 금 보유량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2013년 이후로 금 보유량을 늘리지 않고 네. 거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금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는 만큼 네. 투자자들이 금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금에 투자할 수 있는 ETF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네네. 많은 도움 받아가실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금에 투자할 수 ETF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표적인 상품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금 관련 ETF 중에 이제 순자산 종목이 큰 ETF 네 종목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티커 GLD라는 ETF가 있습니다. 스파이더 골드쉐어스라는 가장 큰 규모의 ETF인데요. ETF는 약 157조 원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보수는 0.4% 정도가 되고요. 이 ETF는 영국의 귀금속 거래소 LBMA의 달러 환산 금 현물 가격을 추종합니다. ETF를 가장 기본적으로 금 현물 추종한 ETF 중에서 가장 사이즈가 크고 네.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ETF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약 73조 원 규모인 IAU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 IAU는 iShares Gold Trust라는 ETF인데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GLD와 똑같이 LBMA의 달러 환산 금 현물 가격을 추종합니다. 기본적으로는 GLD와 IAU 같은 경우는 뭐 같은 비슷한 또 동일한 기초 자산을 추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수는 0.25%로 GLD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네. GDX 같은 경우는 약 27조 원의 규모가 되어 있는데요. 이는 금 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주로 광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편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LDM이 있습니다. 이거는 스파이더 골드 미니 쉐어스라는 ETF인데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157조 원 규모의 GLD와 GLD의 미니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ETF 같은 경우에는 GLD 한 주가 금 현물 약 10분의 1온스의 가치가 있다면 GLDM은 약 50분의 1온스의 가치를 지닙니다. 즉 ETF의 가격이 5분의 1 수준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동일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성과는 거의 동일하지만 보수가 약 0.1%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GLD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유동성이 매우 풍부하지만 GLDM도 약 27조 원에 달해서 일반인들이 거래하기에는 큰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해외 상장 금 ETF 네 가지 소개해 주셨는데 지금 소개해 주신 금 ETF가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금 ETF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상장 금 ETF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네. 소개를 네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주로 금에 투자한 ETF들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총 한 7종목 정도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크게 나눠서 금 현물과 골드 선물 그리고 금 채굴 기업에 투자한 ETF 세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세대 금이 골드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이거 골드 선물과 코덱스 골드 선물이 있는데요. 이 골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월물에서 근월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 해지하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골드 선물보다는 금 현물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이스 KLX 금 현물과 타이거 KLX 금 현물이 요즘 최근에 인기가 있는 ETF가 되겠는데요. 이는 KRX 금 현물을 추종하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덱스 금 액티브 ETF는 LBMA의 금 현물 가격을 추종하고 있고요. 소레 국제금은 미국과 캐나다에 상장되어 있는 금 현물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금 현물을 추종하는 ETF는 동일하지만 어느 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금 현물을 추종하는지에 따라서 약간 성과 차이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올해 2, 3월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금 가격에 그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발생을 했는데요. 네. 이는 뭐냐면 우리나라 금 수급에 문제가 생겨서 국제 금 가격보다 우리나라 금 가격이 더 크게 올랐습니다. 공급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 현물 시세 가격이 우리나라 시세, 국제 시세에 비해서 약 20% 정도 가까이 상승했다가 금방 한 달 만에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흔하게 발생을 하진 않지만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코덱스 금 액티브와 소일 국제 금 같은 경우는 이런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서 해외 금 가격을 추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로 글로벌 금 채굴 기업 ETF가 있는데요. 네. 이는 앞서 말씀드린 해외 상장되어 있는 27조 원 규모의 GDX와 동일한 기초 자산을 원화 환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로 GDX와 하나로 글로벌 금 채굴 기업 ETF를 투자할 때는 그 성과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GDX의 보수가 0.51%이고요. 하나로 글로벌 금 채굴 기업의 보수가 0.15%이기 때문에 보수 면에서는 국내 ETF에 투자하는 그렇네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운용 보수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내 금 관련 주요 ETF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각 ETF별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예. 이 금 채굴기업 ETF 같은 경우에는 금값이 올라가면 일종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금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좋아지고요. 네. 그래서 일주일 수익률을 보시면 하나로 글로벌 금 채굴기업 ETF가 약 5.12% 정도가 되고요. 코덱스 금 골드 선물 ETF가 4.6%, 타이거 골드 선물 ETF가 4.5%, 그다음에 에이스 KRX 금선물 같은 경우가 약 4.42%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금 ETF들도 거의 4%대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그 코덱스 골드 선물이나 타이거 골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뒤에 보면 H라고 해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거의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나머지 골드 선물 ETF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환율의 영향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 현물 선물 ETF뿐만 아니라 금 채굴 기업 ETF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네네. 사실 앞에 전반적인 ETF 수익률을 봤을 때도 6위에 하나로 금 채굴 기업 ETF가 또 올라가 있었잖아요. 네네. 채굴 기업 ETF가 또 상위권에 있었던 만큼 채굴 기업 관련 ETF들은 요즘 분위기 좀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최근에 채굴기업 ETF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값이 올라갈 때는 수익률은 항상 채굴기업이 더 역사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네. 거의 금값의 2배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드는 것이 불가능해서 거의 채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이 금채굴기업 ETF는 주로 금광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채굴기업 ETF는 약 62개 종목을 현재로서는 편입을 하고 있고요. 이 중 캐나다 기업 비중이 약 50%가 넘고 미국 20% 이내, 그리고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국 기업이 편입돼 있습니다. 뉴몬트나 아그니코 이끌, 그다음에 베리과 같은 기업은 해외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신 기업들일 겁니다. 금 채굴 기업의 특징은 금 가격 상승 시에 금 채굴 기업의 수익성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정 비용과 고정된 생산 비용과 금 가격 상승의 레버리지 효과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금 가격이 상승하면 금 채굴 기업의 이익 상승은 고정비를 제하고 그보다 더 큰 비율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격 상승기에는 금 채굴 기업의 투자가 금 현물 ETF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금 채굴 기업에 투자할 때 쓰이는 흔히 AISC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보통 금을 채굴하는 데 드는 비용, 즉 All in Sustaining Cost라는 지표인데요. 금을 채굴하는 데는 연료비, 인건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네. 북미의 대표적인 채굴 기업들의 작년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금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는데 비용은 빠르게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금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던 20년도, 21년도에 금 채굴 기업들의 주가는 많이 오르지 못했는데요. 이는 코로나 시기에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따른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을 채굴하는 원가도 같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25년도에 비용이 안정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산 기업들의 채굴 비용이 안정되고 비용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주요 금 가격 기업들의 금 판매가와 금 채굴 비용의 차이를 보시면 아그니코 이글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4년 1쿼터에 금 판매가는 2,062달러였고요. 금 채굴 비용은 1,190달러였습니다. 거의 한 800달러 정도의 스프레드가 생겼는데요. 올해 25년도 2쿼터를 보시면은 금 판매가는 3,200달러가 되고요. 금 채굴 비용은 1,200달러 정도로 스프레드가 2,000달러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금 가격은 한 60% 정도 올랐지만 이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배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이 금 채굴 기업들의 주가도 금보다 훨씬 더 많이 움직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 채굴 기업 ETF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금 ETF를 투자할 때 분명히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금 ETF, 채굴 기업 ETF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금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ETF가 추종하는 기초지수가 어떤 국가의 금 현물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주로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금 현물 ETF는 영국의 LBMA 금 현물 시세를 추종하고요. 국내에 상장된 ETF는 주로 KRX 금 현물을 기초지수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 현물의 움직임은 비슷하지만 추종하는 지수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수익률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투자한 ETF가 어느 나라의 금 현물을 추종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 채굴 기업 ETF 같은 경우에는 금 현물 ETF보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금 가격이 오를 때에는 금 채굴 기업 ETF가 금 현물 ETF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지만 하락기에는 그만큼 수익률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반드시 어떤 국가를 추종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금 채굴 기업 ETF는 앞서서 또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오를 때는 크게 오를 수 있지만 내릴 때는 또 그만큼 크게 내릴 수 있다. 변동성이 좀 클 수 있음을 꼭 기억하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최근 시장 분위기부터 금 가격 상승과 함께 주목해 볼 만한 금 관련 ETF에 대한 내용, 투자 전략까지 말씀 나눠봤습니다. 세계를 잇는 투자 글로벌 ETF 트렌드로 쉽고 안전하게 오늘 글로벌 ETF 트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